네, 궁금하면 무조건 두들겨 보십시오. 문이 활짝 열립니다. 열려라 취업문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분 소개해 드립니다. 열정교육 컨설팅의 조은우 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번 시즌은 기업이 원하는 레알 인재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공간 커뮤니케이터의 내용에 대해서 경청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네. 그 경청의 증거로서 몸짓 언어인 3L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언어적 스킬로 쓸 수 있는 경청의 증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억납니다. 네. 예. 자, 커뮤니케이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제 바디랭귀지라고 어제 네. 저번에 얘기를 했었죠. 예, 맞습니다. 네, 지난주는 이제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경청이었다면은 오늘은 말로 이렇게. 보여주는 경청이군요. 네. 그리고 조금 이제 몸짓 언어가 좀 활발하신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과한 경향이 네. 있어요. 네, 과해요. 지난주에 그 경청에도 단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1, 2단계를 저희가 알아봤었는데 이어서 3단계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시 짚어보면 1단계는 들을 준비를 한다. 그리고 2단계가 경청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걸 하면서 저희가 3L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죠. 네. 그리고 이어지는 3단계는 그렇게 들은 내용을 확인하고 요약한다 단계입니다. 즉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언어적으로 증거를 보여주는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상대방이 말할 때 이제 고개는 얘기해보세요, 상우 씨한테. 네, 정우 씨 무슨 얘기를 할까요?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고개 이렇게 끄덕끄덕하면서 네. 따르니라는 거. 이거는 정말 듣는 척만 하는 거지 경청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 네. 3단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요약하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중간중간에 추임새를 넣어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상대방이 대화를 하는 중간중간에 써주시는 거고요. 이번 3단계는 상대의 말이 끝났을 때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가장 쉬운 단계부터 조금은 연습이 필요한 어려운 단계까지 3가지가 있죠. 아, 그래요? 우리가 판소리에서는 이제 추임새가 얼쑤 이런 거 같은데 말할 때는 그냥 맞아요 뭐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가 가장 쉬운 방법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가장 이거는- 쉬운 방법부터 알려주세요. 좀. 예, 그 하신 거는 이제 추임새라고 한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방이 이야기가 끝났을 때 마지막 단어가 있죠. 그 마지막 단어를 그냥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다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생각이 이 드네요. 말에 그렇죠 마지막 단어 어떻게 반복을 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군요. 훌륭하십니다. 그래요? 몸짓 언어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렇죠. 그렇게 마지막 예. 단어를. 네, 역시 리액션의 달인이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만 해주셔도 충분히 1단계 경청의 증거, 언어적 스킬을 발휘를 하시는 거죠. 맞아요. 끝에만 이렇게 반복을 해줘도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받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게 빈번한 사용은 또 너무 잘 잘했어요. 수위 조작, 네. 제일 중요한 네, 네.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방법은 내가 자칫 잘못해서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지 못했을 때 마지막에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었을 때는 이 방법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어떤 방법이냐? 건가요? 상대의 이야기에 키워드를 잡아서 그 키워드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시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상대방이 앞으로 리더에게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정말 필수적인 스킬이 되지 않겠어요? 예. 라고 말을 했을 경우 이 말 속의 키워드를 내가 하나 잡아보는 거죠. 어떤 키워드를 한번 잡아볼까요? 저는 이렇게 네. 말할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어디서 훈련받고 와! 야, 오늘 이렇게 잘 맞네. 그러게요. 예. 맞습니다. 그 말 속에 커뮤니케이션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네. 그 키워드를 잡아서 앞으로는 리더에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수 스킬이겠군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게 되면 상대방이 신이 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그래서 말이죠. 라고 하면서 더 풀어나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네. 키워드를 이제 요약하라는 맞아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키워드까지 잘 잡아내려면 정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2단계 내용이었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단계는 뭔가요? 네, 마지막 단계는요. 네. 상대방의 이야기를 나의 언어로 다시 정리해서 반복한다입니다. 즉 상대방이 길게 이야기를 한 경우 그 이야기의 요점만 잡아서 내가 한두 줄 정도로 내가 이해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해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요즘 신입사원들은 말이야 이 대인관계 스킬이 참 마찰이 심해서 잘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이러하고 저러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저 사람의 요점은
건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본 다음에 내가 이해한 대로 요점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신입사원들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익히면 대인관계 마찰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와 같이 요약을 해서 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들으면 이런 반응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하고자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또는 그 말이 아니고요.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건 이거예요. 라고 하면서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 스킬을 사용하시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 발신자의 내용과 해석자의 내용이 다른 이 오류를 조금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앞에 두 방법과의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네. 앞에 두 방법은 상대방이 쓴 단어를 그대로 찝어서 얘기를 해줬다라면 이번 방법은 상대방이 길게 이야기한 내용을 내가 해석한 대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해준다는 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해석을 참 잘하셔야겠어요. 아니, 가끔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아무리 들어도 제가 정리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뭔지 호박인지 수박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거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야,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1차적으로 개떡같이 말씀하신 분의 잘못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찰떡같이 알아듣기 위해서도 이 스킬을 잘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초집중을 해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겠습니다. 맞아요. 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경청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적 기술 저희가 좀 배워봤는데요. 이 세 가지 방법들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확인하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상대의 이야기의 마지막 단어를 반복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야기 속의 키워드를 반복한다. 세 번째는 이야기를 자신의 언어로 정리해서 요약해서 반복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생각나지 않으실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말 속의 틀 속에 요약을 넣어주세요. 예를 들면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이 땡땡땡이 맞나요? 또는 땡땡땡 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지 모르겠군요. 땡땡땡땡 이렇게 내용을 넣어주시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말한 것을 나의 언어로 다시 구술을 해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재확인하는 것. 이것을 별도로 이루는 용어가 따로 있는데요. 네. 영어로는 패러프레이징, 우리말로 한다면 바꾸어 다시 말하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스킬 이름이 또 있었군요. 네. 바꾸어 다시 말하기. 자, 이 스킬은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면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상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첫 번째가 발신자가 한 말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발신자가 너무나 두서없이 말을 해서 그 말의 요점을 잡기 위해서 내가 정리를 해줘야 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의 내용에 상관없이요, 이 말한 사람을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예.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경청 스킬을 우리 구직자의 입장에서 활용을 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구직자분들이 모든 상황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지만 면접이라는 상황으로 좁혀서 봤을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이 두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첫 번째 활용 팁,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라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질문을 받다 보면은 몇 가지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죠. 하나는 질문의 내용을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이러한 패러프레이징을 통해서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대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내가 추측한 바대로 이야기를 잘못했다가 말귀도 못 알아먹는 구직자구나 라는 오해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예를 들면 질문한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경우 구직자분들이 이렇게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땡땡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네. 라고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질문한 내용은 확인했는데 대답할 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 때 정말 난감하잖아요. 이럴 때 보통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상대의 말을 한번 패러프레이징 해주면서 생각할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면접자분이 자네 대기실에 걸려있는 그림 본 기억이 나나? 라는 질문을 한 경우 너무 황당해서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세요.
대기실에 걸린 그림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벌고 제가 대기자들 얼굴 표정을 다양하게 관찰하느라고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좀 더 그 힘이 있으면서 아주 명쾌하고 재치 있는 답이라는 의미를 좀 주게 될 수가 있죠. 네. 자, 구직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험 보실 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또 이제 집단 토론 때나 뭐 이럴 때도 이런 스킬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그룹이 토론을 할 때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일단 우리가 그 활용 팁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집단 토론 시 상대방 토론자에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토론 면접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 토론 면접이란 본인의 논리를 강하게 피력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다. 그것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대화 참여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주고 네.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는 이 토론의 자세,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실 때 나의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요약하고 확인을 해주시면서 나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신다라면 이 인사 담당자의 눈에는 저 사람이 우리랑 함께 일을 하게 되면 그 구성원들과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면접 또는 뭐 시험을 볼 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으로서 경청 스킬, 뭐 언어적인 그런 스킬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게 또 현업으로 들어갔을 때도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와 관련된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오늘 전해주신 내용을 좀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경청의 스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몸짓 언어인 3L과 그리고 언어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패러프레이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면접장에서 즉각적으로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어느 상황에서든 충분히 연습을 하시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열정 교육 컨설팅의 조은호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